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북한이 이 민둥산이 되게 많아가지고 옛날에 네. 산림 복구 이 문제에 상당한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네, 지금도 여전히 이제 산림 자원 관리 뭐 이런 것들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이 산림 자원 관리와 관련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뭐가 새로운 건지 뭐 이런 것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산림 자원 관리 정보 시스템을 개발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산림 자원을 관리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뭐 어느 지역에는 어떤 걸 심고 어느 지역에는 뭐 얼마나 더 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그런 이제 정보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7월 15일자 노동신문에 따르면은 김일성 종합대학,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국가과학원, 유원지 총국, 임업성, 농업성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2년 동안 위성자료 해석 기술과 지리정보 체계 기술, 산림고정 표준지 조사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전국 산림 디지털 공간 자료 기지 구축을 완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기초해서 산림자원 관리 정보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예, 뭐 다른 건 이름 들으니까 대충 뭐 하는 건지 알겠는데 산림 고정 표준지라는 게 뭔가요 이게? 산림의 표본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북한산을 치면 북한산 남쪽 얘는 어떤 나무가 많고 동쪽에 어떤 나무가 많고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표준지를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사를 위해서 고정된 곳을 지정을 해서 거기를 이제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디지털 자료, 네. 쉽게 말해서 컴퓨터에다가 이걸 싹 다 입력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종 이제 각 지방의 산림 자원들에 대해서 다 입력을 했다. 뭐 이런 거군요. 네. 그래서 뭐 이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산림 고정 표준지 조사 체계를 확립을 했고 수천 개의 산림 고정 표준지 공간자를 구축했다. 그러니까 이런 표준 지역 수천 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자료 기지를 구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위성 자료를 이용해서 산림의 구성 상태라든지 무성함, 얼마나 빽빽하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정 분류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을 고안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위성 사진을 보고 여기는 뭘 심었네, 얼마나 빽빽하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산림 축수 지표 계산 방법을 확립을 했고요. 전국 산림 토지 공간 자료 기지와 전국 산림 기후 공간 자료 센터를 구축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뭔가 뭘 되게 많이 했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대충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 아무튼 그러니까 뭐 산림을 살펴봐야 되는데 기후도 봐야 되고 토질도 봐야 되고 뭐 수종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다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네요.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이 산림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쭉 구축을 했고 이런 걸 새롭게 이제 뭐 개발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이제 산림 자원 관리를 하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런 게 잘 와닿진 않거든요, 사실. 이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림 자원 조사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그 다음에 조사 주기와 노력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필요한 시기에 산림 자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이며 정량적인 분석과 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성과를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원래 10년에 한 번씩 전국적인 산림 자원 실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시스템을 가지고 20-30명의 인원으로 해마다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밖에 못했던 거를 1년에 한 번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10배의 어떤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역시 디지털이 좋은 거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이제 효율적이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산림과 관련해서 여러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때 근거 자료들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됐다라는 부분도 큰 이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산림의 실태와 변화 과정을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산림 경영과 관련해서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이제 북한이 꽤 오래전부터 예전에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네. 뭐 그 산림자원, 토지 관리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했었고 김정은 위원장 시기에 들어와서도 뭐 여전히 이제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한 어떤 토대를 닦는 새로운 성과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런 게 우리도 물론 이런 시스템이 있겠죠, 한국에도. 네. 한국 산림청 홈페이지를 가보면 한국의 산림공간정보 이런 이름으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 산림 입지라든지 토양 조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28개의 조건을 분석을 해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강원도 무슨 지역에 가면 기후는 이렇고 토양은 이렇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적정한 나무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지적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 지역에 가장 맞는 나무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무 심으려면 이 나무 심으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북한도 비슷한 시스템이 갖춰졌으니까 이제 이런 서비스도 할 수 있겠군요. 네. 아마 뭐 이런 서비스를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거기는 워낙 이제 국가 차원에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여기 민둥산에서 이 민둥산을 어떻게 나무를 채울 것이냐라고 했을 땐 이 기후, 이 토양에는 이 나무가 맞소? 이 나무가 맞습니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아마 국가적 차원에서 그쪽에 그렇게 나무를 심지 않을까. 네.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유리하게 사용이 되겠죠. 네, 그렇군요. 네, 아무튼 북한도 이제 산림 관리를 잘 해가지고 아주 북한이 산이 우리보다 훨씬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산 전체 국토의 대부분이 사실은 산인데 반 이상이 산이죠. 네. 그래서 북한 특히 이제 산림 자원 관리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게 요구가 될 텐데 네. 이런 걸 또 최신 정보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북한의 이제 산림 자원이 더욱 풍성해지겠구나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네. 나무라는 게 뭐 바로바로 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는 자라는 기간도 길지만 또 이제 북한에서 연료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또 나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땔감 필요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북한이 전반적으로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 연료라든지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잘 해결돼야 이 민둥산 문제 이게 해결돼서 북한이 말하는 것처럼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황금산을 만드는 것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 또 우리가 나중에 통일되면 북한의 여러 산들로 또 소풍도 가고 해야 될 텐데 나무가 무성한 그래서 그 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서 몰래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NK투데이 홈페이지랑 우리 방송 스케치북이랑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듣고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네, 해외 동포들께서도 통일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해외 동포분들이 우리 NK투데이를 후원하고 싶을 것 같은데 뭐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네,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페이팔로 손쉽게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페이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배너가 있습니다. 아니면 페이팔 홈페이지에서 저희 이메일 주소 nktoday21@gmail.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군요.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